지난해 4월 햇살론으로 700만 원을 빌린 50대 여성입니다. 자녀 주거비에 급히 보탰지만 연 15.9%인 금리가 부담이었습니다. 매달 원리금으로 15만 원씩 상환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야, 저한테는. 어쩔 때는 그게 없어가지고 고가클이 모자라서 뭘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햇살론은 소득이나 신용 점수가 사실상 최저 구간이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달부터 금리를 더 낮춥니다. 현재 연 15.9%에서 일반형은 12.9%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은 9.9%로 인하합니다. 연체로 시간당 20만 원씩은 붙여주셔야 돼요. 이거 안 받으시면 직장 그냥 잘리게 하겠습니다. 이런 불법 사금융 대신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 시행 2년 차인 올해부턴 이자 캐시백이 추가됩니다. 대출금을 다 갚으면 납부한 이자의 절반을 돌려줍니다. 자영업자만 가능했던 미소금융은 취업준비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취업 청년이면 연 4.5%로 최대 5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몇 살까지 가능할지 등 세부 조건은 이르면 다음 달에 확정합니다. 정부는 2차, 3차 포용금융 대책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매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과제를 발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입니다. 서민대출 상품 대부분은 서민금융 이따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50곳에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도 되는데 ARS로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이어서 이슈머니 시작하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은행들 저신용자의 추가 금리 할인입니다. 얼마 전에 일반적으로 신용이 낮으면은 대출 금리가 더 높을 것 같지만 요즘엔 이런저런 혜택 때문에 이게 반대라는 얘기 전해주셨잖아요. 네. 여기에 지금 추가 혜택까지 생긴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저신용자 대출 금리를 내년부터 추가로 내립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우리은행인데요. 내년부터 저신용자 가계대출 금리를 연 7% 이상은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신용대출을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 대출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때 7%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 1분기부터는 예적금이나 신용카드 또 청약저축을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 신용대출을 새로 받을 때에도 역시 이 7% 상한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자를 더 비싸게 부담하는 걸 놓고 금융계급제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은행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다른 은행도 그 기조에 발을 맞추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우리은행에 이어서 신한은행도 내년 1월부터 저신용자 신용대출 금리를 연 6.9%로 내립니다. 우리은행이 7%였는데 이것보다 0.1%포인트 상한선이 낮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한은행에서 기존에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린 저신용자는 기존의 대출 금리가 연 6.9%까지 내려갑니다. 대출의 상환 시점도 길게 늘려주기로 했는데 10년으로 늘려서 그때 갚아라, 이렇게 제도를 좀 완화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7월부터 연 9.8% 초과하는 초고이자로 나간 가계대출 이 금리를 만기까지 최대 1년간 9.8% 이상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신한은행의 저신용자 가계대출 금리 상한선이 추가로 2.9%포인트 더 내려가게 됐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사업자 대출도 이자 할인 대상이 되는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1인 창업도 많고 사업자 대출 수요가 참 많은 시점인데 신한은행에서 연 5% 이상으로 고금리의 개인 사업자 대출 받은 경우에는 5%를 초과하는 이자 중에서 최대 4%포인트까지는 이자를 갚으면 이걸 원금을 상환한 걸로 봐줍니다. 그러니까 빌린 원금에서 내가 초과해서 갚은 이자만큼을 빼준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재빠르게 정책 속도에 발을 맞춘 만큼 농협은행 또 KB 등 다른 은행들도 저신용자 포용 정책을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후발주자들이 또 공격적으로 금리를 낮춘다고 하면 상한선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서 저신용자 대출 금리 새해에는 추가로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신용점수 900점, 600점보다 비싼 이자입니다. 신용점수 900점이면 상당히 높은 건데 네. 이러면 금리가 더 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현장에선 좀 결과가 달랐는데요. 올해 10월에 마이너스 통장 새로 대출한 사람들의 금리를 비교해 봤더니 신용점수 900점 이상 고신용자보다 600점 이하 저신용자의 대출 금리가 더 낮았습니다. 은행연합회 집계를 보니까 하나은행 신용점수 951점 이상 초고신용자에게 평균 4.58% 이자 받았는데요. 600점 이하는 3.44%였습니다. 금리 역전폭이 1%포인트 이상이었고요.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도 비슷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신용 점수 하면은 이 공과금 납부, 뭐 또 카드 연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함께 평가를 해서 매기는 건데 한마디로 지금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신용점수 말 그대로 일종의 신뢰지수인데 좀 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저리 대출하는 건 오랜 관행이거든요. 근데 이게 뒤집힌 데에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개입이 돼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세 속에서 가상금리 같은 것들을 높이고 또 대출 우대 이런 것들을 줄여가면서 저신용자 혜택을 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현장에서는 역차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고신용자는 오히려 혜택을 못 받으면서 벌어진 일이었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